자, 오후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 좀 모습인데요.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 공부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추세선이 붕괴가 되지 않았고 분봉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 밀린다 그러면 한 510만 원에서 515만 원까지 단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뭐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더리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괜찮고,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로 들어갔잖아요. 그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자리에서 과연 살 자리일까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추세 돌파 직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제가 전에 그 이캐시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캐시 추세선 넘어가면은 돌파될 때 다음날 넘어가는 거 보고 사자 그랬죠. 근데 그것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림이 좀 나왔죠. 전에도 보시면 추세선 종가로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밀릴 때는 오히려 2차 하락 또는 연속 하락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아직 돌파가 안 됐죠. 장중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돌파가 되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로 확인하고 샀어야 되는데 미리 들어가셨다면 지금 좀 약간 손실에 좀 있으실 거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또 추세선을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유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선을 넘어갈 듯 말 듯 어중간한 선에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보시면 그쵸? 자, 만약에 이제 종가로 봤을 때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내일 못 넘어갑니다. 추세선을. 못해도 74 위에서는 끝나야 돼요. 74 위. 좀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745 정도, 7,450만 원 정도, 요 정도에서 끝나면 안정감 있게 추세선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하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 상승이 안 나와주면 오히려 7,200, 최근에 종가로 끝났던 자리 있죠, 바닥 자리. 여기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갈 거라는 거를 뭐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차트 단순하게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고점을 한번 볼까요? 전에 올라왔던 요 자리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종가 자리 있죠.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으로 봐야 되는데 저기 자리가 한 7,150만 원 정도 됩니다. 7,15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 7,150만 원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흐름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7,400이 깨졌기 때문에 7천만 원 이탈도 계산을 좀 해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뭐 7,400에서 더 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자리값을 지켜주지 못하면 과거에 여기 지지선이 됐던 단기 고점이 됐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큰 붕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하락이. 그래서 만약에 7,150만 원 이탈이 됐을 때는 무조건 7천만 원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된다고 했을 때는 6,500에서 6천 한 초반대까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밀린다 그러면 또 추세선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승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추세선이 넘어서 몸통으로 돌파를 해줘야 어, 단기 박스권을 만들던지 지지선을 만들던지 뭔가 이제 매물대가 많아지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줄 텐데,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그냥 상승입니다. 뭐에 따른 어제 요날하고 요 이틀 동안 하락됐잖아요. 하락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반등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분봉으로 좀 보시면요.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회복이 안 됐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 가지 괜찮은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그냥 1시간 봉에서 추세 상단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단 만들어주는 게 요걸 돌파하기 위한 그래프로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은 갔다가 다시 밀리는 쪽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다시 밀려버리면 그림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7,200만 원을 다시 위협할 수가 있겠죠. 7,200에서 7,150만 원. 여기서 거기가 이탈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장과 메이저 코인에 대한 데미지가 좀 있을 거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더리움 조차도 다시 추세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뭐 지금 코인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대장이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밀려버린다고 하면 사실 도망칠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냥 멀쩡할 때 비중 줄여놓던가 현금을 만들던가, 아예 그냥 중장기 투자로 밀리든 오르든 가져가든지, 그렇게 방향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어중간한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7,400이 넘어서 끝난다 그러면 조금 좋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내일 하루 다시 재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약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보시면 7,45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내일 조정을 받는다면 7,400, 잘 가야 7,400이고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그려봐야 될 그림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전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7월 중순에 상승폭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조정 자리를 만들어 줬죠. 과연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은 밀려 줄 거냐. 전에 올랐던 요 자리 값은 굉장히 잘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추세 끝난 후에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조정 자리에서 단기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렇게 간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혹시라도 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올랐다가 이렇게 반등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코인은 오랫동안 갈 수 없습니다. 구조가. 왜? 그 물량 다 소화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다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차트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지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어중간한 자리, 얘가 이제 조정 자리가 굉장히 어중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언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추세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뭐 공부를 해봤지만, 돌파 시점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캐시처럼 추가 하락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올라오는 애들 좋거든요. 오늘 상승폭, 오늘 상승장 주도하는 애 딱히 없는데 메이저 애들 다 쉬고 있고요. 그쵸?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도치도 쉬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에 또 수급이 몰리면서 장중에 좀 시세를 줬지만, 그냥 그동안 좀 안 올라갔던 애들, 좀 아니면 더 빠졌던 애들, 그냥 일시적인 반등 또는 단기 고점이 돌파된 애들에 대한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알트코인하고 메이저 코인 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하락될 거를 대비해서 비중 축소해야 되는 것도 하나. 만약에 하락으로 가지 않고 추세가 돌파됐다고 했을 때는 하락이 약간 제한적으로 좀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7천에서 8천선까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폭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뭐 8천원을 뚫고 갈 것 같지는 않은데, 11월 4일 되면 테이퍼링이 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장중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테이퍼링 얘기가 딱 나왔는데 시장이 멀쩡하다 그러면 추후에 급락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락될 가능성. 보통은 이제 발표 후에 땅 했을 때 안 좋은 소식이면 보통 이제 반영이 좀 되는데, 출렁거리는 게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제 뭐
투자금이 많이 크고 비중 자체도 많이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한 5일, 6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세선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하락세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다 올라간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콘이다. 이 올라간 폭 그대로 반납될 수가 있고, 헤데라도 잘 올라갔는데 다시 400원까지 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잘 올랐던 코인들, 또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뭐 헤데라는 아직까지 좀 괜찮지만 뭐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있었죠. 뭐 크립토나 아니면 엑시 인피니티,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테이퍼링 터져버리면은 요거 14만원 아직도 손절자리거든요. 14만원짜리 여기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 붕괴돼 버리면 10만원까지 금방 내려와요. 그러면은 대략 뭐 반토막 좀 안되게 떨어질 텐데 데미지가 좀 크겠죠. 그래서 아무리 엑시 인피니티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시총이 높다 그래도 요 정도의 가격은 오바다. 요 정도의 주가 흐름은 오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11월 첫째 주가 지난 이후에, 첫째 주 지나고 또는 4일 테이퍼링 발표 지나고 나서 다시 접근한다면 충분히 방어적으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 포트 마음 편하게 끌고 갈 거 아니면은, 단기 포트로 돼 있다 그런다면 수익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방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공략할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상승폭이 나온다, 이제 막 올라가면서 눈높이를 한다, 오히려 좀 불안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한 코인당, 만약에 엑시 인피니티를 샀다 그럼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요, 한 20% 정도, 예, 한 코인당 20% 정도, 그리고 현금 비중이 못해도 4, 50%는 있어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탈출을 하시고 현금 비중 좀 늘려놨다가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나고 나서 다시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갈 애들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앵커를 짧게 먹고 또 정리를 했고, 바닥으로 해서 좀 끌고 갈 만한 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좀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고점에 있는 코인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태겠죠, 많이. 그래서 꼭 그거에 대비를 하시고 4월 이후에 발생될 어떤 시장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뭐 매년마다 오는 게 아니고 장기간 있다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장기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과거에 주식 시장에도 그 데미지 받았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락폭이 크게 발생이 됐죠. 그래서 요 테이퍼링이 일시적으로 급락이 됐다가 갈지, 아니면 서서히 내년 혹은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내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자금을 회수한다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린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달가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꼭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검토해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